안녕하세요. 리치셀과 함께하는 PF농법 식물 활성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히토류입니다. 식물 활성제, 어떤 생명을 뭔가가 자극시켜준다. 그거를 이제 식물 활성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극을 시켜주는데 가장 강력한 물질 중에 하나, 그게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주로 반도체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농업에서도 히토류가 사용돼?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데?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가 비료일까요? 식물 활성제, 조절제일까요? 보겠습니다. 미량으로 작물 생리를 미세하게 조율하는 자극제. 네, 히토류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료라기보단 자극제예요. 식물 활성제입니다. 식물의 자율신경 조절사처럼 작용을 하고요. 식물의 스트레스 신호를 조절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는 금속 물질이잖아요. 질산염 형태로 사용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워하는 원소 주기율표를 봐야 돼요. 원소 주기율표 상에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총 17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게 히토류예요. 17가지. 히토류를 영어로는 레어 얼스라 그래요. 레어라는 거는 희귀한, 얼스는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아주 희귀한 물질, 그거를 히토류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겠죠. 희귀한 흙, 지구가 아니라 흙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게 이제 히토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히토류 17가지 중에서 2가지는 그래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란타늄이라는 게 있고요. 세륨이라는 게 있어요. 원소기호 57번, 58번. 요 2가지는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레어얼스 RE라는 게 17가지 원소의 총칭을 RE라고 표현할 거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부터 볼 때 RE라고 적은 거는 히토류 원소 중에 하나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히토류가 농업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생장 촉진도 하고요. 웃자람 방지도 하고 광합성 증가도 합니다. 저장성 및 수량,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병의 저장성도 향상되고요. 요 2가지는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의 효과 아닌가요? 칼슘의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히토류 중에 있어요. 그게 란타늄하고 세륨인데요. 어떤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어떤 히토류 원소가 거기에 관여하는지가 이렇게 쭉 있어요. 대부분 보면 란타늄하고 세륨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17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란타늄하고 세륨 2가지만 기억하셔도 히토류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혹시 농사 지으시다가 히토비료라고 파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가지 제품을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돌가루더라고요. 돌가루 중에 히토류가 들어가 있는 돌이 있어요. 배구남이라고 해요. 그 돌로마이트라고 하는데 이 배구남에 히토류가 조금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곱게 갈아서 히토비료 이러면서 팔고 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돈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히토류가 들어있다라는 말과 그 히토류를 식물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히토류의 효과를 보려면 히토류가 반드시 이온화된 형태, 히토류 이온이 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 이온으로 돼 있는 걸 누군가 잡아주는 킬레이트 형태. 제가 지난 시간에 꽃게가 이렇게 2마리가 나타나서 딱 감싸고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킬레이트 상태의 형태. 이온화된 형태나 킬레이트된 상태만이 식물이 물을 흡수할 때 같이 그 이온이 빨려 들어가서 식물 세포 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산칼슘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질산칼슘을 물에 녹이면요. 칼슘 이온하고 질산염 이온 이렇게 나눠진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칼슘 이온이 이제 식물에 흡수가 돼서 다양한 역할을 하겠죠. 히토류 중에서 질산칼슘처럼 질산히토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질산히토를 물에 녹이면요.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러면 히토류 원소 RE는 제가 히토류 중에 어떤 원소를 총칭해서 RE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RE, 히토류 원소와 질산염 이렇게 나눠지네요. 질산칼슘하고 비슷해요. 예, 이렇게 돼야만이 식물에 들어가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히토류가 칼슘을 대체할 만큼 강력한 물질이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란타늄하고 세륨 요 이온이 칼슘 이온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히토류가 왜 칼슘의 역할을 도와주고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칼슘의 통로가 되는 칼슘 채널, 이거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칼슘 채널이라는 게 뭐냐면요, 식물이 어떤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어요. 병원균이 침입했을 수도 있고 뭐 상처가 났을 수도 있고 가뭄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거를 받았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식물 세포 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게 이제 식물 세포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요 맨 바깥에가 세포벽이에요. 세포벽은 주로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노랗게 칠해놓은 요게 세포막이에요. 그리고 요 세포막 안에는 파랗게 되어 있는데 요게 액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 빈 공간 요런 거를 이제 세포질이라 그래요. 이 빈 공간에 평상시에는 세포질이죠. 평상시에는 칼슘의 이온이 여기에 거의 없어요. 아주 낮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어요. 요 액포 안에는 칼슘의 이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어디에 칼슘이 많이 있냐면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 여기에도 칼슘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물이 어떤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어요. 병원균 아니면 상처가 났든 뭐 가뭄에 의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든 이런 경우에 세포막에 있던 칼슘 채널이 열려요. 열리면 여기에 있던 세포막과 세포벽 사이에 있던 이 칼슘들이 세포질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세포질 안에 칼슘 이온 농도가 낮았는데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칼슘 이온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뭔가가 침입했으니 빨리 방어 물질을 만들어라. 신호를 주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신호가 전달이 되면 식물은 살리실산, 자스몬산, 앱시스산, 옥신, 에틸렌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방어가 끝났어요. 그럼 요 세포질 안에 있던 이 칼슘들이 다시 원위치 제자리로 밖으로 또 나가야겠죠. 그럼 칼슘 채널을 통해서 또 밖으로 나가요. 액포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요. 이런 거 칼슘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걸 칼슘 채널이라 그래요. 요 칼슘 채널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또 조절을 해줘야 되는 애가 누군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 기능을 히토류가 잘해줍니다. 칼슘 채널을 통해서 방어 물질도 만들어라 이런 역할을 해주는 신호를 딱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히토류가 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채널을 열고 닫고 해서 칼슘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 양을 조절해주는 능력이 있는 게 히토류예요. 엄청 재밌죠? 어떤 방어물질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볼게요. 살리실산, 병원균 방어하고요. 식물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살리실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스몬산, 곤충 등의 어떤 그런 상처를 받게 되면은요, 그걸 이제 방어하는 게 자스몬산이라는 게 있고, 앱시스산, 가뭄, 염분, 뭐 이런 스트레스 받았을 때 기공 조절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내는 호르몬이 있고요. 옥신, 식물 성장 호르몬이죠. 그리고 에틸렌은 이제 뭐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도 이제 에틸렌이 관여를 하지만 병반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병반 반응은 뭐냐면 잎에 어떤 병원균에 의해서 침입을 받아갖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식물이 자체적으로 그 부위만 세포를 죽여요. 다른 데로 더 퍼지지 못하게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에틸렌도 있습니다. 다양한 호르몬, 어떤 외부의 스트레스를 막아내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이런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스위치를 켜주는 게 칼슘이에요. 칼슘. 스위치는 켰는데 많이 만들어라, 적게 만들어라, 아니면 이제 그만 만들어라 하는 조절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조절을 해주는 게 히토류인 거예요. 오늘 영상 처음에 히토류, 비료인가 조절제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절제겠죠? 오늘 영상에서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은 칼슘이 식물 스트레스 반응에서 호르몬 신호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야, 빨리 뭔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신호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칼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토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히토류가 호르몬 신호를 딱 켜졌을 때 많이 만들어라, 적게 만들어라 하고 하는 이런 조절자 역할을 한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다음 편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